열혈강의 자료구조 4장 스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4장 스택은 먼저 스택의 개념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추상자료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현전에 꼭 정의를 해야 되죠. 그리고 이후에 두 가지 구현 모델, 별로 구현한 스택과 연결 리스트, 즉 포인트로 구현한 스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 6, 7절은 각각 스택을 응용한 여러가지 응용의 예입니다. 역수 문자열 및 가로 검사, 그리고 수식 계산 및 표기법 변환, 마지막으로 미도 찾기 이렇게 순서되어 있습니다. 사실 스택의 개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스택을 구현하는 것 자체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스택이 실제로 여러가지 알고리즘에서 사용될 때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그 적용 방식, 그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이 앞으로 닥치게 될 많은 해결해야 될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스택을 제대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응용력을 길러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스택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스택이 일반적인 영어 단어로 쓸 때는 단순히 물건이 쌓여있는 더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료 구조에서 사용될 때는요, 스택이 이런 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이런 더미, 자료의 더미한 이후에 추가적인 특성, 추가적인 어떤 제약사항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어떤 거냐면 바로 영어로 리포라고 그러죠. 리포.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간 자료가 먼저 나온다. 한글로 혹은 한자로 표현하자면 후입 선출이라는 그런 독특한 스택만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가지고 잠깐 볼까요? 자, 물건이 쌓여진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차례대로 1, 2, 3, 4, 5 이렇게 쌓여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가장 나중에 저장된, 가장 나중에 들어온 자료가 어떻게 되죠? 실제 나갈 때는 가장 먼저 나가죠. 그리고 그 다음.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자료가 가장 나중에 나가게 되고요. 가장 나중에 들어온 자료가 가장 먼저 나가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리포, 후입 선출 이런 특성을 지니는 자료 구조가 바로 스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스택이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스택이 많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시스템이냐면 앞서 얘기한 후입 선출, 그러니까 먼저 시스템에 들어온 자료가 나중에 나가게 되는, 혹은 나중에 들어온 자료가 먼저 나가게 되는 이런 특성을 지닌 시스템을 모델링할 때,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엘리베이터를 먼저 탄 손님은 엘리베이터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서 보통 나중에 나가게 되죠. 물론 이런 식의 어떤 시스템 모델링할 때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알고리즘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어떤 알고리즘이냐면 이번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수식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라든지 혹은 미로에서 어떤 길을 찾는 거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7장과 8장에서 그러니까 트리와 그래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서 이런 스택이 많이 사용됩니다. 스택은 사실은 어떤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개념을 이용해서 실제 어떤 곳에 사용되는지 그 응용되는 경우를 잘 살펴보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후입선 처리의 특성을 지니는 스택의 개념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는 A, B, C 이렇게 세 개의 자료가 순서대로 저장이 되고 있습니다. 스택이 저장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저장된 세 개의 자료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꺼내보도록 할까요? 세 개 자료 꺼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어떤 순서 꺼내시나요? 가장 나중에 추가된 C부터 먼저 나오죠. 지금 나오는 순서는 들어간 순서와 반대로 가장 나중에 들어간 자료가 가장 먼저 나오고 가장 먼저 들어간 자료가 가장 나중에 나오는 후입 선출, 리포, last in, first out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스택이 이런 후입 선출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을까요? 왜? 그것은 스택에서 자료를 추가하거나 혹은 자료를 제거할 때 그 위치가 언제나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탑이라는 곳에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거나 혹은 기존 자료가 제거되는데요. 탑이란 건 뭐냐면 가장 최근에 저장된 자료를 가리키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 가장 최근에 추가된 자료가 뭐죠? A죠.
그러니까 A가 탑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한다 그러면 탑 위에다가 자료를 추가해야겠죠. 그러니까 B가 여기 저장되고, 자 그러면 이제 A가 더 이상 탑이 아니죠. 그럼 B가 탑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스택에 C라는 자료를 새로 추가한다. 탑이 어디라고 그랬죠? 예, 가장 최근에 추가된 자료 B죠. 이 위에 C가 저장되고 C가 새로운 탑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료를 제거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자료를 제거한다고요? 예, 탑. 가장 최근에 추가된 자료. 그러니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C가 가장 최근에 추가된 탑이었죠. 그러니까 C를 제거를 하고요. 그러면 제거됐으면 이제 그 다음 탑은 뭐가 되죠? 이제 B가 새로운 탑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스택은 탑, 최근에 추가된 자료, 그곳을 위치로, 그곳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료가 추가되거나 혹은 삭제되기 때문에, 제거되기 때문에 후입 선출의 특성을 지니게 된다고 봅니다. 스택과 관련된 용어들 마무리하면서 스택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새로운 스택에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을 보통 푸시라고 합니다. 푸시. 이거는 외워두세요. 스택에서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연산을 푸시라고 합니다. 자, 푸시를 할 때 넘침 현상,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현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더 이상 스택에 자료를 추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 보면, 자, 이건 이제 배열을 통해서 스택을 구현한 경우인데요. 용량에 제한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5칸까지 저장할 수 있죠. 5개. 그러니까 D, E 이렇게 5개까지 저장을 했는데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F라고 더 추가하려고 해봅시다. 그러면 더 이상 추가할 수 없죠. 이런 더 이상 추가할 수 없는 현상을 넘침 현상, 오버플로우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현상은 팝입니다. 팝은 뭐냐면 제거죠. 혹은 뭐 제거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스택에 저장된 자료를 이렇게 빼가는 거죠. 빼가는 게 바로 팝. 이것도 외워두세요. 팝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라는 자료를 탑이네요. 그렇죠? 이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한 거죠. 자, 부족현상, 언더플로우 현상은 뭘까요? 부족현상은 뭐냐면 오른쪽 그림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스택에 저장된 자료가 없는데 이런 공백 상태, 우리 empty죠? 비어있는 공백 상태의 스택에서 새로 또 팝을 더 자료가 더 없나 팝 현상을 실행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을 부족 현상 혹은 언더플로우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크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크를 반환 연산이라고 합니다. 반환 연산. 무슨 얘기냐면 팝 같은 경우에는 제거를 하죠. 예,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해서 반환을 하지만 피크 연산자인 경우에는 스택에서 그 실제 자료를 제거하지는 않고요. 탑 위치에 있는 자료만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산을 피크 연산이라고 합니다. 자, 스택과 관련된 개념은 사실 이게 전부고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제 이런 특성을 지니는 스택을 실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을 구현하기 전에 어떤 연산을 구현해야 될지 스택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연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스택을 생성할 수 있어야겠죠. 생성을 하는데 이제 스택의 크기 n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 필요하죠? 우리 앞서 3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배열을 통해서 스택을 구현할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를 미리 지정해 줘야 하기 때문에 스택 크기 n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이용한 경우,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한 경우에는 스택 크기 n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성된 스택을 삭제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메모리 해지도 할 수 있어야겠죠. 생성과 삭제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외에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기본적인 연산이 있었죠. 새로운 자료를 추가하는 푸시, 그리고 기존 자료를 제거해서 반환하는 팝, 제거하지 않고 단순히 반환만 하는 피크,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수적인 연산으로서 현재 원소가 추가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거. 어떤 현상이 있다고 그랬죠? 추가할 수 없는 경우, 오버플로우입니다. 그렇죠? 오버플로우 현상이 발생할지 안 할지 미리 판단할 수 있는 연산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공백 스택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어야겠죠. 이 경우 어떤 단어 떠오르시나요? 그렇습니다. 언더플로우. 현재 저장되어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죠. 이 경우에 또 팝을 실행하면 널이 리턴되는 경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공배 상태 스택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연산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 오버플로우라는 것은 스택의 크기가 미리 고정되어 있는, 정해져 있는 배열로 구현하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요. 포인터를 이용해서 연결 리스트 구현하는 스택의 경우에는 사실은 스택 크기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버플로 현상은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다 이런 구현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죠.